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맞벌이 시대를 맞아 부모들이 아이에게 시간을 많이 쏟지 못하면서 육아는 더욱더 힘든 일이 돼버렸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우리 동네 육아 반장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지난 45년 동안 전 세계의 자살률이 무려 60%나 올랐는데요. 어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관악구에서는 생명사랑 실천 한마당이란 행사가 열렸습니다. 생생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대장암 사망률 증가폭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건강상담실 시간에 대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상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9월 11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가정을 꾸리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초보 엄마, 초보 아빠들이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육아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동네 보육반장을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동네 보육반장 잘 모르시는 분들 아직 계실 텐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 동네 그 보육반장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인 이 사업은 사실 서울시가 그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뉴딜 일자리 사업 중에 하나고요. 우리 이제 통반장님들이 보통 그 동네에서 굳은 일을 좀 도맡아 하시는 것처럼 초보 엄마나 또 우리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작지만 좀 그 실속 있는 어떤 상담. 육아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 이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육아 서비스도 제공하고 또 이제 연계해서 그 아이 키우는 엄마들끼리 어떤 연계된 네트워킹 이런 역할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 동네 보육반장 이미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추가 모집을 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 그 5월부터 사실 종로, 중구, 동대문 등 17개 자치구에서 이미 125명의 우리 보육반장님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지난번에 못했던 이제 저희가 25개 자치구잖아요. 그 중에서 뭐 용산, 성동, 중랑, 강북, 양천, 영등포, 강남, 송파 이렇게 8개 자치구가 이번에 새로 추가로 이제 46명 모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필요하신 분들이 우리 동네 보육반장 서비스를 좀 받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보육반장 분들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분들은 재택근무를 하시고요. 전화를 받아서 이제 이 상담 오시면 그런 육아 고민 해결도 해주시고 또 이제 현장 방문하셔서 육아에 필요한 어떤 정보들 수시로 수집하고 이런 정보를 또 필요한 분들에게 이제 전화 상담으로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크게는 이렇게 이제 맞춤형으로 정보를 해드리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 거주하시는 곳에 이러한 어린이 관련된 돌봄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이분들하고 또 연결을 시켜주시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어떤 주로 문의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난 저희가 이제 5월부터 운영했으니까 5, 6, 7, 8, 4개월 동안 전화로 접수된 상담이 총 1,200
58건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 주요 내용은 자, 애들 보면 이 좀 이렇게 손가락을 빤달지, 예. 뭐 아랫입술을 빠는 이런 좀 나쁜 습관이 있다. 이런 예. 걸 좀 어떻게 고치면 좋겠냐. 이렇게 문제 행동에 대한 지도법 문의가 가장 많았고요. 예.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그 갈만한 뭐 어린이 도서관이랄지 또 뭐 소아청소년과 유치랄지 예. 이런 문의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뭐 기저귀를 떼는 예. 시기에 어떻게 기저귀를 좀 잘 뗄 수 있을지 예. 또 이제 연령에 맞게 뭐 이유식을 만드는 법 등 시기에 따른 그런 육아 고민에 대한 상담 예. 그리고 이제 출산과 모유 수유에 대한 그런 상담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그 보육반장 추가로 모집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 우리 동네 보육반장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네, 일단 그 18세 이상의 서울 시민으로서 예. 일단 해당 그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의 육아 상담을 도맡아 하시기 때문에 예. 해당 자치구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 8개 자치구에 거주하시는 분이셔야 되고요. 예. 가급적이면 보육교사 뭐 상급 이상 자격증 그리고 또는 뭐 유치원 정교사, 사회복지사 예.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좀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현재 뭐 그 육아 관련해서 뭐 온라인 카페를 예. 뭐 운영하고 계시거나 예. 뭐 기존에 또 이렇게 부모 뭐 어떤 자조 모임을 하고 계신 분들 예, 그런 분들 저희가 우대하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지역사회에 좀 공헌하고자 하는 예. 그런 좀 사실 이게 저희가 보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좀 자원봉사 정신이 예. 좀 있으신 분을 우대하는 예.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보수를 드리기는 모양이군요. 네, 보수를 조금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 부조리를 뽑기 위해서 아파트 관리 실태를 다시 조사한다는데 이처럼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 부조리를 뿌리 뽑는데 앞장서는 이유는 뭡니까? 네, 사실 그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네. 59%가 아파트에 사신다고 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예. 보통 매달 그냥 그 아파트 관리비 그렇죠. 내긴 하지만 과연 이걸 어디에 쓰는지 뭐 더 아낄 수는 없을지 네. 뭐 이런 부분들 좀 사용 내역까지 찬찬히 살펴보긴 좀 어렵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관리에 관련돼서 각종 뭐 비리나 좀 분쟁이 지금 계속 네.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시가 지난 3월에 서울시 아파트 관리를 좀 혁신해 보겠다. 이제 그런 대책을 좀 세웠고요. 어쨌든 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의 예. 실제 삶의 질을 좀 높여 나가기 위한 그런 대책이고 예. 지난 5월에 벌써 저희가 이제 맑은 아파트 만들기라 그래서 예. 그 조사팀을 구성을 해서 현장 조사를 이제 그 시범으로 해봤어요. 해봤는데 보니까 11개 아파트 단지를 시범으로 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비리 행위가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뭐 입찰 담합 의혹이랄지 예. 이제 뭐 규정을 무시하고 수의 계약을 뭐 남발을 한달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한 168건 정도가 적발이 돼서 예. 이제 이게 상시 시스템으로 좀 가져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처럼 그 실태 조사를 그러니까 상시로 실시할 계획이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이제 한 달 동안 그 시범으로 해봤더니 예. 실제 너무 비리가 많더라.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주거복지 정책이다. 그래서 이제 상시로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도 예. 지난 7월에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제 비리가 있는 가구 신청도 받고 또 저희가 이제 의무 관리 대상 아파트를 정해서 뭐 300가구 이상 거주한 아파트랄지 아니면 네. 150가구 이상 거주하는데 중앙 뭐 집중 난방 시스템을 갖춘 아파트랄지 해서 그게 한 2,138개 예. 단지인데요. 일단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를 상시 관리를 하는데 우선은 그렇게 좀 조사해달라고 예. 실태 조사 요청이 온 예. 258개소를 대상으로 예. 일단 이번 9월 23일부터 예. 일단 서울시는 월 한 3, 4개 단지씩 실태 조사를 계속 하고요. 각 자치구도 이제 10월부터 월 1개 단지씩 상시 점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파트 주민 스스로가 좀 관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그 주민들도 아파트 관리비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이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 주소가 오픈 아파트, 오픈 apt.서울.go.kr이고요. 예. 여기로 들어오시면 우리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그동안 이제 저희가 사실 좀 접근하기 어려웠던 예. 재무제표랄지 예. 그 또 표준화된 292개 항목의 회계 정보를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걸 좀 많이 거기 방문하시면 예. 실제 내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 보실 수 있어서 예. 이제 모든 주민이 사실 상시 감시하고 또 이웃 아파트하고 이제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부정과 비리가 좀 사전 예방되는 그런 효과까지 거둘 수 있습니다. 좀 관심 가져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네. 그 또 오는 13일 금요일이죠. 서울광장에서 자활박람회가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실 박람회죠? 서울광장에서 지금 추석 맞아서 예. 그 서울 장터도 열렸고 또 현재도 팔도 특산물 장터가 열리고 있는데요. 예. 제가 소개해드릴 이 자활 박람회는 예. 아마 이 좀 특별한 박람회입니다. 예. 그 이 자활이란 말이 현재 그 기초생활 수급자이시거나 예. 아니면 바로 그 위에 차상위 계층 그러니까 어쨌든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뭔가 기술을 배워서 예. 이제 취업도 하시고 나중에 창업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 자활센터에서 준비한 박람회고요. 예. 전체 그 21곳의 어떤 자활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예. 지금 뭐 여러 전시 그다음에 뭐 판매도 하시고요. 네. 또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준비가 됩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주 서울시 행사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행사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일단 좀 그 돈 안 들이고 네. 저희 추석을 좀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네. 문화공원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시청 지하에 예. 1, 2층에 시민청이 있어요. 거기 예. 시민청에서 9월 15일 이번 주 일요일인데요. 예. 오후 2시부터 예. 1시간 반 동안 그 러시아 사할린스크 시립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이 있습니다. 예. 40여 명의 오케스트라 협주가 이루어지는데요. 굉장히 그 클래식이지만 좀 쉽고 재미있게 예. 접할 수 있는 기회여서 무료로 가능하시니까 일요일 날 오후 2시부터입니다. 2시. 예, 저희 예. 시민청 지하 1층이고요. 예. 방문해 주셔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의 집 예술단도 예. 저희 초청 공연하는데요. 21일 예. 16시부터 저희 바스라콜이고요. 예. 여기는 좌석이 좀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군요. 저희 시민청 홈페이지 통해서 미리 좀 예. 예약해 주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국적인 뭐 설장구나 부채춤 예.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예. 주변에 혹시 거주하시는 외국인 분들 계시면 함께 오셔가지고 즐기셔도 예.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김선순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어제가 바로 제10회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는데요. 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전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자살 문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날입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는 더 많은 국민이 자살 예방과 교육 및 홍보에 관심을 갖자는 의미로 이날로부터 일주일을 자살 예방 주간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살 예방 관련 행사 소식과 함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정보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자살, 사회적으로 참 큰 문제인데 특히 청소년 자살률이 높다고요? 네, 우리나라는 이미 8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청소년들에게 자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봤습니다.
자살하면 왠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뉴스에서 자살 소식 들으면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안타깝고 좀 마음이 그래요. 모방의식 이런 건 있긴 한데 그래도 생명을 너무 막 다루는 것 같아요. 미래하고 성적이 가장 큰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저는 좀 긍정적인 편인데 주변에서 친구들이 죽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해요. 어른들도 문제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 이런 거 강요해서 죽는 애들도 많고 뭐 친구 관계 이런 것도 많은데 일단 어른들도 좀 우리의 그런 의견을 많이 존중해줘야지 그런 게 줄어들지 않을까. 스트레스 받으면 자살 충동은 느낄 수 있지만 잘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청소년들 대부분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군요. 네, 제가 만난 청소년들은 자살은 하면 안 되는 것, 목숨은 소중하다는 것을 다행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른들의 지나친 간섭이나 무관심으로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국건강증진재단에 따르면 청소년의 자살은 외부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나 억울함에 대한 반응인 경우가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생각을 듣고 나니 청소년 자살을 막으려면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주고 같이 걱정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관심을 갖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열렸다고요? 네, 자살 문제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는데요. 그중 관악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힘들었구나, 별거 아니야, 내가 있을게라는 표어와 함께 따뜻한 행사가 열려서 다녀왔습니다. 소리로 먼저 만나보시죠. 생명사랑 실천 한마당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듣고 싶은 말이나 또는 나한테 힘을 주는 한마디, 또 위로받고 싶었던 한마디들이 있으시면 여기다 적어주세요. 지금 어떤 거 쓰셨어요? 여기 나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내게 위로말 자주 하자란 말을 썼거든요. 남을 사랑하더라도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제일 소중하고 자살 예방에 있어서도 그런 것도 힘이 되고 해서 이런 말을 쓰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친구를 위로해주는 입장이었는데요. 친구에게 말은 하지는 않았어도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든 상태였을 때였어요. 그랬을 때 친구가 네가 있어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가 친구에게도 힘이 되었을 것 같고요. 제 자신 힘이 되었을 것 같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고마워, 이 한마디가 참 삶에 있어서 큰 용기를 줄 것 같습니다. 네, 이 고맙다는 말이 큰 힘이 되는군요. 네, 고맙다는 말 정말 어려운 말이 아닌데요. 예. 그만큼 이날 행사에서는 자살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과 또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도 오며 가며 자신이나 혹은 힘이 되어주고 싶은 이들에게 짧은 글을 쓰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내 생명을 사랑하자는 의미에서 생명사랑 서약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네. 생명사랑 서약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누구나 지치고 힘들 때 지금 이 서약서에 나오는 내용 마음속으로 외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나는 나의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네. 또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끝으로 삶의 위기를 인생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생명을 지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 외에도 마음 건강을 검진하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이 행사 어떻게 준비하게 됐는지 들어봤습니다. 관악구 지역보건과 김영수 과장입니다. 관악구 주민 자살률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상위권에 들어 자살률 감소를 위한 자살 예방 전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생명을 경시하지 않도록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자살 관련 정보 제공, 마음 건강 검진, 손 프린팅을 이용한 생명나무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생명사랑 실천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주민들은 지역 자살 현황과 심각성에 대해 함께 걱정하고 실천 의지와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6년째 접어들고 있는 자살 예방의 날 행사는 앞으로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일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분 반.
네,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 건강을 확인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도움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합니다. 관악구뿐 아니라 시구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진진센터와 또한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생명의 전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자살 위험신호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주변인들 어떤 도움 줄 수 있는지도 들어봤습니다. 관악구 자살예방팀 사회복지사 김은아 씨입니다. 네, 자살 위험 신호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다. 내지는 그동안 감사했어요 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행동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식사를 이전과 다르게 극도로 많이 줄인다든지 아니면 잠을 잘 자지 않고 이제 밤새도록 자살과 관련된 단어들을 검색하시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황적인 변화를 보일 수 있는데요.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든지 신체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좀 우울감이라든지 상실감을 크게 느꼈을 경우에 좀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죽고 싶다라는 말들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이 자살 징후인지 잘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한 번 더 직접적으로 자살에 관련해서 언급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이제 이분이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게 되고 쉽게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서로 관심을 갖고 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살률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된다는 말 아시죠? 모두가 노력한다면 자살이란 극단의 선택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윤지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긴장하라. 아반떼를 넘어선 아반떼가 온다. 강력한 파워의 디젤 출시부터 새로운 매력을 더한 디자인까지 더 뉴 아반떼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가 지요. 잘 만든 옷 가득가득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가 지요. 웰메이드가 지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시대와 장소, 남녀노소,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의 감각을 깨우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 미, 뷰티입니다. 경기도가 2013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로 오는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뷰티의 가치라는 주제로 화장품, 헤어, 에스테틱, 네일, 스파, 성형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산업 종합 박람회로서 뷰티 비즈니스의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신을 위한, 당신에 의한 뷰티, K-뷰티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검색창에 뷰티 박람회.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윤유선 씨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너무 사회가 바쁘고 정신없이 달려가잖아요. 근데 아이들과 남편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서로의 의견을 듣고 그런 부족한 생각, 상처받은 마음 이런 걸 가족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으니까요. 가장 행복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화합할 수 있는 소중한 한 끼의 식사를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건강 상담실은 CT병원의 최은 과장과 함께 할 텐데요.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장암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샵 0945번으로 건강이나 운동에 대해 궁금하신 점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먼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김섭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1개월 만에 40만 명대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2,529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3만 2,000명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상용직을 중심으로 한 임금 근로자의 증가세가 지속된 가운데 자영업자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취업자 수가 40만 명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클럽에서 만난 미국인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19살 송모군을 구속했습니다. 송모군은 지난달 30일 새벽 서울 합정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 미국인 20살 A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송군은 홍대 입구 인근 클럽에서 A씨를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음모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기도 수원시에 이어 하남시와 성남시에도 보조금 집행 내역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혁명조직 아루에 시 예산이 흘러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남시와 성남시의 산하기관과 청소용역업체 등에 제출한 자금 집행 내용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청 대상은 공안당국이 아루 핵심 조직원으로 지목한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던 하남의제 21과 압수수색을 받은 푸른 교육공동체 등입니다. 또 이석기 의원이 세운 CNP그룹 인사가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성남시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 건강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강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 CTB병원 최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최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주제가 이제 대장암인데 예. 발병률 네.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이게 작년에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예. 저희가 이제 인구 10만 명당 이렇게 이제 발병률 말씀드릴 때 남성에서 60명, 여성에서 40명 예.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는 갑상선암, 위암에 이어서 세 번째를 차지할 정도의 예. 이런 상태로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 상태이고 또 대장암은 전체적으로 생존율이 사실 좀 좋은 암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예. 조기 검진 하시는 게 중요하게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대장암. 네, 모든 암이 그렇듯이 사실 단일 원인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제 네. 환경적인 요인하고 유전적 요인이 같이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예. 먼저 환경적 요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환경적 요인이라면 이제 결국은 유전자상의 어떤 문제 말고 우리가 식사라든지 주변의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좀 재밌는 말씀드리면 인간이 초식 동물일 것 같으신가요? 육식 동물이실 것 같으신가요? 초식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의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장의 길이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의 장은 한 6m 되기 때문에 사실은 초식 동물들, 이제 소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되새김질 이런 여러 가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결국 식사 쪽하고
그 육식 동물의 경우에는 육식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들을 이제 해독하기 위해서 장이 짧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것과 연관을 지어 생각하면 일단 음식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동물성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한다든지 섬유질을 적게 섭취하시는 것, 또 칼슘이나 비타민 D가 이제 대장암 발생을 억제한다는 효과가 있다고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 굽거나 튀기는 높은 온도에서 어떤 특히 육류를 조리할 때 그런 나오는 발암 물질들 이런 것들이 관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 장에서 본다면 대장의 염증성 장질환이라든지 또 대장에 용종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관계되시고 운동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그리고 단일 요인으로 본다면 연령에서는 50대 이상의 연령이 되시면 그것으로도 이제 발병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쭉 원인들을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그 동물성 지방의 섭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관계가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것이 이제 왜 잘 알려진 것들은 하와이로 이민 간 일본 2세대가 이제 음식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률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서양인들과 같게 늘어났다. 이런 이제 보고들이 있었죠. 예. 그렇군요. 환경적 요인 말씀해 주셨는데 유전적 요인이라고 하면은 가족 중에 이제 대장암 발병이 됐던 사람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겠죠? 네. 이제 유전적인 요인, 그러니까 가족력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한 15 내지 20% 정도를 되게 이제 발병돼 있는 분들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 유전적 질환하고 관계가 있는 경우는 5% 이내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가족 중에서 대장암이 있으셨다라든지, 그러니까 본인하고 일대 관계에 있는 가족 중에 이제 얼마만큼 발병이 되셨느냐, 빠른 나이에 발병이 되셨느냐, 이런 것들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전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셔야 되는 얘기죠. 예, 그렇군요. 말씀하시는 중간에 지금 문자로 들어온 게 있는데요. 3921번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대장 검사를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할 때마다 용종을 큰 것, 작은 것 몇 개씩 제거하곤 하는데 왜 반복적으로 이게 생기는 건지요? 그리고 용종이 생기지 않게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용종이 생기는 것을 일단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일단은 용종이 생기신다는 것은 용종 자체가 반드시 암으로 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용종 자체의 크기가 크다든지 조직학적 양상이 나쁘다면 결국 암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제거를 하시는 건데요. 근데 이제 가장 큰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식습관에 의해서 예를 들어 그 육류라든지 붉은 고기 계통 이런 걸 많이 드시면 그것에 의해서 간에서의 이제 어떤 그 대사 산물들이 대장에 들어와서 2차적 독성 물질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장 상피를 좀 손상을 시키면서 2차적으로 용종으로 발생이 되신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식이 조절하시고 운동을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대책밖에 없겠다고 보겠네요. 그 대부분의 암이 그 초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초기에는 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장암은 어떻습니까? 대장암도 오히려 더 이제 대장암은 증상이 있기가 어려운 것이 대장 자체에 이제 용적이 있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대장암이 발생을 했다고 해도 크게 증상을 보이진 않고 이제 아주 애매한 증상들이죠. 변의 습관, 그러니까 배변 습관이 변하신다든지, 설사와 변비를 반복하신다든지, 변이 가늘어지신다든지, 복통이 약간씩 있으시다든지, 혈변이 애매하게 보이신다든지 이런 증상들 이제 보이실 수 있지만 초기에 거의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증상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단은 어떻게 진행을 됩니까? 대장암에 진짜 확진 있는 결국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검사를 하시고 조직 검사까지 끝나셔야 결국 진단을 확실하게 하실 수 있으신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 전 단계로 좀 의심이 되신다면 그 대장서부터 항문까지의 이제 전 범위를 검사하시면서 예를 들어 직장 수지 검사라든지 대변 자체에 대한 혈변이 나온다든지 하는 걸 검사하기 위한 검사를 하신다든지 대장 조영술을 하신다든지 또는 이제 CT나 MRI 같은 걸 가지고 좀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저는 대장암검 이런 대장 네. 내시경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네. 위 내시경보다는 더 복잡할 것 같아요. 예, 그 전처치가 또 좀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좀 힘드시죠. 근데 이제 보통 말씀드릴 때는 50세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정기적인 검진을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네. 대장암은 발생률도 물론 높아지고 있지만 사실은 완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암이기 때문에 네. 예, 조기 검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대장암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근데 뭐 암의 경우는 결국 이제 그 암 덩어리를 수술적 요법으로 제거를 하시는 게 네. 1차적이시고요. 이제 네. 2차적으로 재발을 막기 위한 항암 요법 또 방사선 요법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진행하시게 되죠. 그렇군요. 예. 뭐 앞서 예방법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또 대장암 예방 뭐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식사 부분에서의 부분은 이미 좀 많이 알려지기도 하셨지만 하여튼 네. 그 첫 번째로 동물성 지방과 네. 그 붉은 고기 종류 뭐 이런 것을 많이 줄이시고 네. 육류를 섭취하신다면 가금류, 그러니까 뭐 닭이라든지 조류 계통의 것들 그리고 생선 이런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분명히 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는 생활 습관 속에서 네. 일단 금연금주하시는 것이 뭐 어느 암에서나 얘기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술을 드신다든지 담배를 네. 태우시는 것들이 그 발생 요인을 더 높이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군요. 부분에서 이제 문제 있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아까 식사와 연관해서 또 생각해 본다면 비만하신 것 자체도 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네. 비만 예방을 하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네. 이제 사실은 정기 검진 계속 하셔서 그런 용종이라든지 하는 그 선종 계통이 있으시다면 빨리빨리 제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금연 같은 거는 저 폐암 예방에만 중요한 줄 알았더니 네. 대장암에도 중요한 모양이죠? 예, 폐암에 이제 원인이 많이 알려져 있으신데 사실 대장암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담배 피는 거는 좋은 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거의 그렇게 나오시죠? 오늘 대장암에 대해서 CT병원 최영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동안에 또 문자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요. 0972번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남편이 대장암 수술을 받고 2년 전에 완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무척 피곤해하고 변비도 심해지고 빈혈 증상도 있더라고요. 한 달 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피와 변에서 암세포가 발견됐습니다. 암이 재발한 것인지 재발했다면 7년 전 발견했을 때보다 위험한 것인지 또 완치율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 완치율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은 어차피 이제 그 병의 그러니까 재발이 되셨다고 해도 어느 정도에서 지금 발견이 되셨느냐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재발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더 불안하시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진짜 검사상에서 어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고 어느 병변이 있으신지에 따라서 판단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 재발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2차 암이라고 해서 다른 암이 발생되시기도 하지만 같은 부위에서도 우리가 같은 식습관과 여러 가지를 하신다면 2차적인 게 또 발생하실 가능성이 분명히 있으시죠. 근데 그렇지만 그 정기검진사에서 지금 빨리 발견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또 완치율을 기대하시면서 치료 잘 받으셨으면 싶습니다. 그 원발암하고 재발하는 경우에 차이가 좀 있습니까? 네, 원발암은 일단 첫 번째 암보다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수 있고요. 근데 그렇지만 어떻든지 간에 병기와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판정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잠시 투데이 컬처 팁 듣고 오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안에 극단 돌고지가 있는데요.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대학로 여느 소극장에서 연극원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연극 나무 패밀리 로망스를 공연한다고 합니다. 나무 패밀리 로망스는 한예종 연극원 연출과 교수를 지낸 고 윤현선 작가의 희곡을 무대화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미국 유학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추락으로 사고를 당한 아들이 가족에 대한 기억을 반추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연출은 연극원 연출과 전문사 과정을 밟고 있는 김수정 씨가 맡았고 전우정, 문올가, 박미르 등 실력파 배우들의 열연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무 패밀리 로망스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전화 1544-1555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다음 사연 또 알아보겠습니다. 8123번으로 문의 오신 내용인데요. 아버지께서 한 달 전에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간에 전이가 된 상태였지만 수술이 잘 됐고 영상에서 확인된 암은 다 제거됐다고 합니다. 대장을 일부 잘라냈고 간은 절제와 약물을 병행했습니다. 수술 후 10일 정도에 퇴원했고 10일 뒤에는 항암 치료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수술 후 2-3달 정도 경과를 보고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왜 곧바로 항암 치료에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4기면은 좀 위험한 단계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일단 전이 되신 암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4기 판정 받으셨고 수술을 하셨죠. 근데 일단 수술을 하셔서 눈에 보이는 덩어리들은 다 제거를 하셨다고 해도 사실 미세하게 남아있는 세포까지 다 제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각된 다시 재발이라든지 또는 전이성 암이 남아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항암치료 병행하시게 됩니다. 이제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를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보통 수술 후에 항암 치료 보통 언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까? 되게 이제 급성기 수술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잘 회복되시고 그리고 사실은 체력적인 게 받쳐주셔야 되기 때문에 면역과 체력이 받쳐주는 한도에서 이제 수술 지나시면 시작이 되시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이제 본인의 면역 상태가 많이 나쁘시다든지 하시면 사실은 또 지연이 되시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완쾌 판정은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완쾌라는 것이 이제 개념이 사실 조금 달라지고는 있는데요. 이제 보통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5년 생존율을 제일 기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5년 정도가 지나시면 기본 단위에서 그러니까 1년 정도에 한번 판정하시고요. 그다음에 5년에 이제 완쾌 판정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10년 정도가 지나면 진짜 이제 완쾌가 되셨다라고 되게 말씀들을 하시죠. 그렇군요. 다음 사연 또 보겠습니다. 2662번으로 들어왔는데요. 대장암 수술을 받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회식 자리를 잘 피해 다녔는데 이제 수술하고 1년이 지났으니까 괜찮지 않느냐면서 술을 권합니다. 술을 먹어도 괜찮은가요? 이런 질문이네요. 이 술은 참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폴리페놀서부터 시작해서 좀 도움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꾸 오히려 좀 헷갈리시지 않나 싶은데요. 기본적으로는 과도한 음주가 분명히 대장암 발생률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안 드시는 것이 당연히 좋겠고요. 1차적으로 치료가 끝나셨다고 해도 아까처럼 이제 재발이라든지 그런 문제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절하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보통 말씀드린다면 음주를 일주일에 아주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6잔 이상 들어간 것이 오히려 발생률을 높였다라는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6잔 이내로 마셔야 돼요. 네, 그런 식의 이제 얘기도 드릴 수는 있겠죠. 불가피하게 술을 마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독한 술보다는 약한 술이 더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있으실 수 있고요. 이제 보통 말씀드리는 왜 화학주보다는 좀 더 이제 국주라든지 아니면 발효주 계통으로 들어가신다면 좀 도움이 되실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분은 술을 여쭤봤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흡연이요. 1년 지났으니까 흡연을 해도 괜찮소. 이런 질문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흡연은 근본적으로 사실 도움되시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도 사실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거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끊으시는 게 좋겠죠. 그렇군요.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아내가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우울해하고 밖에도 잘 나가지를 않는데 항암 치료하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또는 식이요법이 있습니까? 식이요법은 일단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게 사실은 잘 드셔야 됩니다. 근데 동물성 지방을 제한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좀 오히려 뭔가 영양 부족 상태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금류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드시고 섬유질은 초기 6주 이내에는 과도하게 드시지 말고 그 위에 좀 높여주시고요. 운동은 햇빛을 보면서 하시는 운동이 사실은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CT병원 최영 과장과 함께 대장암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소녀시대 서연이에요. 자도 피곤하다는 우리 아빠. 어떤 침대로 바꿔드리죠? 과하게 물어봐. 굿잠을 자야 아침이 쌩쌩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아빠, 해봐 굿잠. 완전히 새롭게. 뉴 코란도시 탄생. 빌딩 숲속을 달려도 깊은 산속을 달리는 것처럼 짜릿한 기분. 더 즐거워진 코란도시에 오르면 당신의 출근길도 더 즐거워진다. 새로운 코란도시에겐 도시도 아웃도어다. Urban Adventure New Corando Sea.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정. 놀랐다. 엔터식스 10년인 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A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A. SK텔레콤.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가득가득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웰메이드 가지요.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김동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